것처럼 카메라가 이제 하나의 카메라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죠 다들? 네, 카메라를 하나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카메라를 작업을 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해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작업이 사실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카메라로 다양한 시점에서 우리가 움직임을 적용하려면은 조금 작업하기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자연스럽게 원테이크 형태로 다양하게 좀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큐브를 하나 들고 와서 진행을 할게요. 큐브를 하나 들고 와서 이 큐브를 저는 줌인으로 점점 당겨서 들어왔다가 돌아가면서 카메라가 이 큐브를 바라보는 형태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큐브가 멀리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큐브를 줌인으로 해서 얘가 돌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형태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카메라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멀리서 제가 원하는 시점에다가 카메라를 바라볼 수 있게끔 잡아줄게요. 보기 불편하니까 저는 여기서 필터를 켜서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들 것인지 먼저 잡아줍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이 형태 그 상태로 요 자체로 일단 카메라를 잡을 거고요.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 전 첫 번째 얘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카메라 하나 들고 오고요. 얘 이름은 1번 캠이라고 할게요. 1번 캠이라고 설정을 하고, 저는 얘가 잘 작업이 될 수 있게끔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켜야지 내가 카메라 시점으로 보이게끔 진행이 되겠죠. 그쵸? 카메라 오브젝트는 항상 얘를 눌러서 시점을 봤다가 그 다음에 시점을 빼가지고 카메라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체크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 시점인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서 시작을 하겠다로 잡아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0프레임에서 저는 이 카메라의 코드로 넘어가서 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잡아줄 거냐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을 잡아주기 위해서 코드에 저는 포지션들을 다 건드릴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포지션을 다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얘는 90, P는 0으로 설정해서 이 상태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XYZ를 키프레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전은 90, 0, 0으로 일단 두고 얘네들 0프레임에서 키프레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프레임으로 넘어가서 저는 얘가 줌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현재 보이는 시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당겨서 여기까지 오고 저는 다시 한번 키프레임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얘가 점점 가까이 오는 형태까지 작업이 될 겁니다. 이 시점을 켜놓은 것도 잠깐 꺼서 얘가 움직임이 잘 들어가졌는지 한 번 더 체크해주세요. 실행했을 때 앞으로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카메라가 완성이 됐다면 저는 두 번째 카메라를 작업하기 위해서 1번 캠을 그대로 복제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얘를 Alt를 눌러서 저는 하나 더 복제를 좀 하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하나 더 해서 얘의 이름을 2번 캠이라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캠은 점점 줌인이 되는 애라면 2번 캠 같은 경우는 얘가 돌아가는 형태가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는 형태가 될 건데요. 2번 캠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끝에 90프레임 상태에서 X, Y, Z에 있는 키프레임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Shift랑 F3번 도프 시트라는 채널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캠에 있는 포지션을 딜리트해서 제거합니다. 그러면은 2번 캠의 키프레임은 없어지게 돼요. Shift랑 F3번을 눌러서 2번 캠이 나오면 거기에서 포지션을 열어서 이 포지션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야 키프레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2번 캠은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1번 캠은 0프레임에서 90프레임까지 줌인이 되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애는 원테이크 형태의 카메라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원테이크 작업을 할 때 단순 하나의 카메라로 작업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됐다면 저는 이 2번 캠을 가지고 1번 캠 좀 내려놓을게요. 어차피 큐브 빼고 얘네들 가지고 건드려야 되니까. 자, 얘를 가지고 저는 이 큐브를 기점으로 얘가 한 바퀴 쭉 돌게끔 만들어야 돼요. 카메라가 돌아가게끔 만들 건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돌리게 되면요, 우리는 얘였나? 잠깐만요.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기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가 안 맞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얘를 기준으로 돌리기 위해서 널 오브젝트를 가지고 올 겁니다. 널 오브젝트는 원래 Alt G 하면 나오던 그 개체인데요. 걔는 큐브를 꾹 누르면 여기 첫 번째 널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널 오브젝트는 어디를 기점으로 해야 되냐면 F5번을 눌러서 라이트, 프론트, 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큐브의 한 가운데에 있게끔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큐브를 기점으로 한 바퀴 돌게끔 할 거니까. 이거 어디서 진행했었냐면요, 제가 예전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체스 작업했던 거 기억나세요? 카메라 할 때? 그때도 널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걔 기점으로 돌렸어요.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시점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얘를 잡았고, 저는 2번 캠을 널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어서 패런트의 링크, 그러니까 그룹화되어 있는 형태처럼 만들고요. 널 자체에다가 저는 회전을 돌릴 겁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널 오브젝트에 저는 0프레임에서 H 부분을 키프레임을 잡아줍니다. 하나 잡고 90프레임에서는 360도로 돌려서 한 바퀴 돌려버릴게요. 그렇게 들어가면 얘는 요렇게 한 바퀴 도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2번 캠을 실행을 해서 보여드린다면요, F1번에서 퍼스펙티브가 2번 캠 시점이에요. 지금 요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냥 2번 캠 하나로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만 끝낼 게 아니라 2번 캠이 살짝 올라가면서 조금 돌아가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XYZ를 드래그 키프레임을 잡아줄 건데 2번 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포지션에다가 0프레임의 키프레임을 그대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90프레임에서는 제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얘의 Y축이 조금 변화가 될 수 있게끔 할 건데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다시 0으로 잠깐 갈게요. 죄송해요. 0프레임에서 저는 H랑 P에 있는 로테이션 또 키프레임을 잡아줄게요. H랑 P 부분 또 로테이션을 잡아서 XY에 대한 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90프레임에서 얘가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잡아줄게요. 요렇게 여기서 그대로 키프레임 잡아주세요. 그러면 얘가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까지 작업이 됩니다. 시점이 한 바퀴 돌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작업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줌아웃을 빼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전 사실 H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잡았네요. 요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1번 캠은 점점 다가가는 형태 1번 캠은 점점 다가가는 형태라면 이렇게 다가가는 애, 그 다음에 2번 캠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작업까지 된 거예요. 전 요렇게 두 가지로 잡아줄게요. 혹시나 3번 캠, 4번 캠 추가로 더 만들고자 할 때는 더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지금 하는 작업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 테이크 작업이에요. 하나로 보이게끔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1번 캠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붙여주는 작업이 시작이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2번 캠 작업할 때 1번 캠을 복제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쵸?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는 전체의 길이를 여기에 200프레임으로 늘려줄 겁니다. 200프레임으로 일단 늘려놓고 넉넉하게 잡아준 다음에 프레임을 조금 더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200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애는 뭐냐면 카메라 모프라는 작업인데요. 모프가 어떤 애냐면 우리 지난번에 캐릭터 태그에서 모프라는 작업을 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드는 애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시로 어떤 애였냐면 눈을 감은 캐릭터, 눈을 뜬 캐릭터 두 개를 갖다 놓고 서서히 뜨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때 쓴다고 했고요. 얘가 우리 풍선 만들기 할 때 썼어요. 풍선 부풀려지고 쪼그라들던 애 있죠? 그거 하는 거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카메라에 집어넣는다고 보셔야 돼요. 모프는 여기 지금 디포머 안에서도 모프라고 있습니다. 얘가 지난번에 풍선 쪼그라든 애, 부풀린 애, 그거 연결했던 애죠. 마찬가지로 카메라에도 있는데 카메라는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캠과 캠을 가지고 와서 얘를 가지고 모프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이고, 요렇게 들고 오는데 널이 선택이 안 되게끔 하셔야 돼요. 얘랑 컨트롤 키, 얘랑 해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지금 이 개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위에부터 흐릿한 애가 땅땅땅 나오는 것을 점점 선명해지면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 아이콘이 보시면은 연결시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모프를 가지고 와서요, 저는 얘를 통해서 얘만 시점샷으로 만들어서 렌더링을 하시면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프 태그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 있는 태그, 얘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심플 모프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멀티 모프로 설정을 해서 연결될 수 있게끔 잡아줄 겁니다. 얘는 연결할 때 사용하는 애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할 때. 자, 얘를 통해서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올 거냐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올 겁니다. 얘네들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 다시 모프 태그로 넘어오시고요. 혹시 소스 모드를 안 바꾸셨으면 멀티 모프로 변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 리스트에다 넣어줘야 되는데요. 얘네들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번 캠, 2번 캠이라고 나타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즈에 체크를 해서 흔들림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얘네들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키프레임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키프레임 제어는 Shift랑 F3번을 눌러서 저는 도프 시트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프 시트에 가면 1번 캠, 그 다음에 널 오브젝트 안에 또 2번 캠까지 해서 키프레임을 우리가 모든 작업을 했던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는 널 오브젝트에 있는 얘네들, 널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키프레임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얘네들을 살짝 뒤로 밀 건데, 끝에 맞추는 게 아니라요, 살짝 겹치게끔 잡아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한 70에서 90이 일단 해볼게요. 어차피 조금씩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잡아주고 진행을 할게요. 널에다가 첫 번째 키프레임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널 선택하고 이 앞쪽에 하나만 선택해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한 160까지 저는 작업이 되어 있네요. 그쵸? 자, 보기 편하게끔 전 여기 밑에다 잠깐 둘게요. 이렇게 두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요거 안 들어갈 거니까 요렇게 들어갈게요. 자, 거기까지 되셨으면 지금 실제 실행하는 애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들어가는 거 두 개,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는 다시 한 번 더 모프 카메라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 모프 태그로 눌러주시고요. 모프 카메라, 모프 태그로 넘어가서 어떤 걸 건드릴 거냐면 이제 블렌드를 건드려 줄 거예요. 블렌드를 저는 한 70 정도로 잡아서 한번 볼게요. 이거 80 했네. 70 정도를 잡아서 볼게요. 자, 그러는 순간 여기에 파란 색깔로 뭐 하나 나타난 거 보이시나요? 자, 얘가 모프 카메라라는 애예요. 얘랑 연결시키는 작업인데요. 제가 왜 70으로 했냐면 100으로 가면 갈수록 두 번째 걸로 넘어가져요. 뒤쪽 다음 걸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3개면은 여기로 가면 갈수록 3번 카메라 기준이 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데 얘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이 중간에서 시작이 돼서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작업이 돼서 나머지 것들이 안 보이게끔 한다면 여러분들 얘가 중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뒤에 거를 조금 더 조금 중점으로 주고 싶다면은 퍼센테이지를 더 잡아주시면은
얘가 줌인되어 있던 게 얘 때문에 줌인이 되거든요. 1번 캠 때문에. 그게 조금 덜 되면서 줌아웃 되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는 1번 캠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면은 퍼센테이지를 좀 더 낮추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보이시나요? 모양에 따라 달라요. 블렌드 섞는 작업이라서 얘가 내가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한 바퀴 돌리는 거를 조금 중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70에서 80 정도를 설정을 했고요. 80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두 개의 카메라를 연결될 수 있게끔 설정이 되겠죠. 이때 제가 얘네들을 겹치게끔 작업한 거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겹쳐 놓은 작업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원테이크 형태의 카메라 작업인데요. 이거는 이 두 개만 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를 맞춰서 진행해 주는데 얘네들이 차례로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순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1번 캠, 2번 캠, 3번 캠 이렇게 차례 넣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테빌라이즈 체크하시고 블렌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다듬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도프 시트, 그러니까 Shift F3번을 눌러서 여기서 조금 더 다듬어주면 여기에 따라서 또다시 블렌드 형태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랑 지금 도프 시트랑 블렌드랑 같이 적절하게 체크해 가면서 이 카메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아마 원테이크 형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메라 작업